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인류의 달 착륙, 화상회의, 뉴스 프로그램, 20세기 첨단 콘텐츠들인데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미 100여 년 전 19세기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의 아버지 쥘 베른이 그 주인공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베른은 사실 철학과 언어를 잘하는 아이였지 과학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해요. 대신 타고난 상상력이 아주 풍부했는데요. 그래서 달 여행, 해저 이만리 등의 사이언스 픽션물을 쏟아냈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자란 일명 쥘 베른 키즈들에 의해 아폴로호 달 착륙이나 첨단 과학 기술들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바뀌는 세상, 그 아이디어 역시 우리 마음속 행복한 상상 속에서 출발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지난번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는데 박사님께서는 지난번부터 이렇게 마치 화면 앞으로 달려나가실 것처럼 상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빼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MC께서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유가 역시 있었던 거군요. 사실 제가 오늘은 자세를 좀 반드시 네. 일반 김희연 씨처럼 네. 앉아보려고 지금 자세를 좀 바꿨습니다. 네. 바꾼 이유가 지인분께서 TV를 보시더니 네. 자세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그런다. 왜 저 다리를 뒤로 빼고 앉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앉는 네. 자세처럼 지금 앉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앉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들이 이제 앉아서 자식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사무실에서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북목도 생기고 또 뭐 일자목도 생기고 네. 어깨도 아프고 허리에 만곡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왜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이제 가장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넣고 허리를 좀 펴서 앉는 네. 자세를 많이 그렇죠. 선호하시고 그렇게 앉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를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세에서 허리를 쭉 펴는 자세를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네. 그 자세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자세에서 앉을 때 거의 대부분은 엉덩이 뼈의 힘으로 앉아요. 거의 대부분이 앉으실 때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엉덩이 쪽으로 가게 되면 오랜 시간 앉다 보면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굽게 돼 있어요. 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네. 목은 앞으로 빠지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또 더군다나 우리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보는 자세 자체가 이렇게 네. 구부리는 자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자세에서 계속 이제 보시게 되면 목도 어깨도 또 머리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바른 자세로다가 이제 앉으려면 네. 엉덩이로 앉는 자세보다는 네. 허벅지로 앉는 자세가 가장 허리에 그 무리를 덜 주나요? 무리를 덜 주고 허리에 그 척추의 만곡을 유지시킬 수 있는 네. 가장 바른 자세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시범을 보이면 예.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넣고 그건 이렇게 똑같네요. 세우고 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엉덩이를 가능하면 의자 끝까지 좀 빼시고 앞으로 나오나요? 네. 그리고 다리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네. 이제 무릎이 밑으로 좀 처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허벅지가 이제 의자에 닿을 거예요. 네. 앞꿈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허벅지가 이 의자에 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벅지로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가 네. 조금 더 쓰고요. 이 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부려서 뭐 컴퓨터를 봐도 그 만곡이 비교적 유지가 하기 쉽습니다. 목은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앉는 자세처럼 엉덩이를 깊이 집어넣고 이렇게 앉게 되면 네. 구부러지는데 허벅지로 앉게 되면 허벅지를 힘을 주면서. 허벅지로 이 의자 끝을 지탱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계시면 네. 허리가 더 많이 펴지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구부려도 네. 목이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지질 않고 덜 구부러져요. 그래서 예. 현대인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이런 자세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다 이유가 있었네요.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 살짝 편하게, 뒤쪽으로. 편하게 보이는 자세로 예. 오늘은 앉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이제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 허벅지에 힘이 길러질 수 있도록 예. 발을 좀 뒤쪽으로 놓고 네네, 생활하시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무할 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해서 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역시 건강 박사십니다. 네. 바른 자세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더 훨씬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는 어떻게 앉아야 그렇죠.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운전할 때는 허벅지로 앉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또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팁들 알려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네.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파킨슨 병의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질문하셨던 두 분 할머니, 네, 상담 주셨던. 네, 상담 주셨던 두 분 할머니 이제 그 상담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시간 다시 한번 관계상 네, 저희가 얼른 짧게밖에 짧게 못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질문 전화 주셨던 두 분 할머니는 한 분은 척추 협착증이 있으시면서 이제 소화장애가 많으셨고, 네. 한 분은 또 이 계실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체중이 많이 감소되면서 땀이 많이 흘려서 호르몬 치료를 받았더니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두 분들께 제가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86세 되신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한 20년째 그 위장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아프면 거의 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데, 그럴 때마다 응급실을 거쳐서 종합병원을 순례하시면서 검사는 다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이상은 병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라고는 이제 진통제를 주죠. 진통제를 주면 아무래도 더 위장벽이 얇아지고 불편해지겠죠. 네. 그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늘 치료받던 그 양약 대신에 침을 맞으시고 한약을 복용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요즘 같으면 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전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복용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상담하셨던 두 분도 제가 이제 그날 여쭤봤을 때 한의원은 한 번도 안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오랫동안 앓은 병이 한의원에서 뭐 한두 번 치료받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지만 또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그 한의원에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네, 이번 맞습니다.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의원에 한번 방문해 네.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미니 강의는 네. 이어서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네. 네. 지난번까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파킨슨병 치료는 크게 이제 현대의학, 주류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방에서의 치료 방법과 네. 거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돌파구를 모색하고 계시는 통합의학 또는 뭐 자연의학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의학을 접목하고 계신 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방병원에서 현재 많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한약을 통한 치료, 또 침치료, 봉동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구조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그러니까, 방법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류의학에서 하는 이제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체를 보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덜 나와서 파킨슨병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럼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 넣으면 넣어주면 괜찮아지겠죠. 되겠죠. 네. 그러한 치료가 사실은 보편화되어 있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당뇨병이 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쉽게 우리 몸이 얻어먹고 네. 그렇게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고 네. 또 그런 식의 치료 방법이 결국에 가서는 병을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병이 진행을 좀 막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더 심해지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전혀 이제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다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우리 몸에 노화라든가 퇴화되는 모든 것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오는 거니까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용량으로 주사를 놔서 활성산소를 넣어주는 항산화제를 쓰는 요법을 쓰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이제 통합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네네. 시각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고 또 일정한 효과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이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두 가지 방법들이 무언가 환자에게 주거나 투여를 해서 네.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옳은 것인지 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의 그 30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이라고 들어주시고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신비롭고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네. 약을 바르지 않아도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우리 몸에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인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하고 네. 누가 흉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많이 발전해서 복제시킨 뭐 동물도 만들어내고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런 쪽이 발전하는 것도 꼭 저는 좋은 쪽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도 웬만한 질병을 치유력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뭐 음식을 주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조금 스스로 고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면 스스로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한 30년 넘게 임상을 했는데 제가 2007년도에 네. 천안에 내려가서 이제 월요일 날 어제 강의를 하셨던 네. 이영준 박사님한테서 처음으로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바뀐 걸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제 치료의 생각들도 바뀌고 치료하는 방법도 바뀌게 됐는데 지금 어느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어제 하셨던 그 이영준 박사님이나 또 금요일 날 하시는 또 이종진 박사님이나 네. 그분들이 다 같이 이제 저와 같이 턱관절 학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원장님들이세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오랜 임상 결과로 왜 턱관절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네. 지겨울 수도 있는데 예. 또 이제 제가 저의 임상을 20년 동안의 임상과 10년 동안의 임상으로 저는 나눌 정도로 네. 그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접목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보는 시각과 그 전에 시각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난치병에도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도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 턱관절 하니까 조금 좀 이게 수도 있지만 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물론 턱관절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뇌의 흑색질이 네. 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 부분만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됐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에 영양이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몸의 장기의 세포에 고루 가겠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좋지 않은 부분들은 배설을 통해서 그렇죠. 소모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설이 되지 않고 축적됐을 때 네. 뭐 이것이 고지혈이다, 뭐 동맥경화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배설되고 그러면 네. 그런 현상이 없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것들이 지금 콜레스테롤이나 동맥경화만 말씀하시는데 그 혈액이 순환되는 통로들이 어느 순간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의 자세로 인해서 틀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같은 혈액을 보내도 네. 혈액량이 훨씬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네. 해본다고 하면 직사각형의 모양이 어느 순간 뭐 집안이 흔들리거나 네. 해서 기울어졌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전선이고 뭐 그렇죠. 수도관이고 다 틀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스트레스 가서 심하게 틀어져 있으면 그 부분의 노화라든가 파손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활할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거에서 어느 부분이 특별히 더 소모가 되고 퇴화가 된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혈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 부분에 어떤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네. 조금
순환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환자들을 보게 되면 환자의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고요. 네. 우리 몸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꾸 제가 시계를 보는데 네.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빨리 가서 아니에요, 제가 말씀 다 못 박사님. 드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인체는 뇌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있죠. 것이 있습니다. 예. 물이 뇌를 통해서 척추강을 통해서 척추뼈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배설시키기도 해요. 또 하나는 저는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 기능을 더 말씀드리면 뇌를 시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뇌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네.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제일 큰 거는 스트레스예요.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자꾸 열이 오르고 네. 그러한 결과로 우리 머리에 열이 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에 종기들이 많이 나서 어느 날 빗으로 빗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느껴지는 수가 생겨요. 네. 이제 발적이 되는 거죠. 쉽게 하면 두피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뇌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체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컴퓨터도 잘 보시면 컴퓨터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열이 나서 식혀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인체는 뇌를 어떻게 식히느냐 하면요. 네.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는 호흡을 통해서 그 두개골의 아랫부분인 저평골 부분을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식히는 공랭식 방법도 있고요. 또 두피를 통해서 열을 빼내기도 하는데 네.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이 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뇌척수액의 순환이에요. 뇌척수액이 잘 흘러서 척추강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네. 뇌가 많은 일을 해도 바로바로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좀 안정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네. 그 뇌척수액의 흐름이 갑자기 나빠지는 수가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2경추라 해서 축추라고 하는 돌기가 네. 있는데요. 인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뼈예요. 두 번째 목뼈인데요. 네. 두 번째 목뼈를 중심으로 우리 몸들이 정렬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턱관절이 틀어져서 한쪽이 좁아지게 되면 네. 신경의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목뼈를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뼈를 틀어버리게 되면 대골공이라고 하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통로에 네. 그 신경도 내려오고 그를 통해서 이제 뇌척수액도 흐르는데 그게 비틀리게 되면 척수액의 순환이 물론 신경의 뒤틀림 형상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척수액의 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좌우 균형을 일시적으로 좀 잡아놓으면 네.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좀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또는 뭐 눈이 좀 시원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게 내 척수액의 순환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저희 병원에 이제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참 많다고 예,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턱관절을 통해서 이상 운동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이 좋아지고 되나요? 또 이제 도파민 약의 복용도 네. 서서히 줄여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환자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네. 물론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이미 상당히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네. 그래도 노화를 조금 더디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파킨슨 환자를 제가 다 고쳐드리겠다. 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그 일 가지고도 갑자기 막 환자가 악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운 말씀만 더 네,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그럼요. 환자분 한 분이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네. 많이 좋아지셔서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2번 드시던 약을 한 번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빨리 줄이기 시작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환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상당히 환자 상태가 널버스 하거든요. 막 떠시고 막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인을 알게 됐어요. 뭐였나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요. 그 환자 같은 병실에 계신 네. 그 환자분이 네. 보호자가 오셔서 네. 아마 이제 좀 병실이 조금 추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기장판인지를 사갖고 오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은 보호자가 그날 못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나를 안 돌보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마음이 갑자기 확 이제 좀 넓어세지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 그냥 너무 심하게 떠셨어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도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만 갖고도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환자하고 같이 가는 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고쳐준다. 뭐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입장에서는 환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환자분이 최대한 어떤 그 약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네.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은 제가 한약으로도 되게 파킨슨 병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초기된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침 치료나 아니면 턱관절 치료나 이런 치료만을 통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약물을 의존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치료인 네.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혹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네. 계신 분들이 이제 혹시 방송을 듣게 되면 꼭 이런 치료만이 아닌 그런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도 환자가 많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치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사님 말씀 중에 무수히 좋은 말씀이 많았지만 이 의사라는 것이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한마디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나에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 환자를 이 난치병 환자를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네.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체가 너무 신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못 고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네. 것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공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치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 환자한테는 약을 그냥 몇 년이고 먹이면 되는 것이고요. 또 고혈압 환자한테는 혈압약을 그냥 주면 네. 10년이고 20년이고 뭐 고혈압 걱정 없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병이 진행되지 않고 하려면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진행시켜주고 네. 빨리 도움을 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틀어진 것들을 구조를 바꿔주면서 그 상태에서 식이요법도 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과정이 사실은 되게 힘드시죠.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제가 공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파킨슨 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상담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모감, 튼튼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호두입니다. 뇌 모양이 비슷해서 이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밖에 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호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호두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천안? 네. 예. 호두하면 제일 먼저 저는 천안의 호두과자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요. 호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보면 이제 호두를 영어로 네. 페르시안 월넛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 호두의 원산지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거고요. 페르시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원나라 때 이제 한국으로 고려 시대 때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천안의 호두 과자가 유명한 이유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죠? 처음에 이 호두를 심은 데가 네. 천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천안의 광덕사 앞에는 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호두가 크게 자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호두의 모양은 보시면 꼭 뇌의 모양하고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치매나 뭐 이런 건망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네, 맞습니다. 앓고 문제가 생기니까 건과류를 많이 복용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과류 중에 하나죠. 호두에는 이제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기름 성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인데 이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뇌 건강에도 되게 많이 도움을 좋고요. 주죠, 네. 네,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그 기름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은 폐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천식일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피부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것이고요.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설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이 축적이 돼서 오히려 체중이 는다고 하는 보고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보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많이 드셔도 뭐 그렇다고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은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과일 맛있는 거라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하루에 한 5알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호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 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네. 상담이십니까? 예.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나이는 75세, 네, 키는 156, 네. 몸무게는 50. 네, 그렇군요.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네네. 그 갱년기 증상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땀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귀에서 이명이 있고 네. 그게 지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신 지가? 이런 게 폐경되고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몇 년 받고서 끊고서로 괜찮았어요. 예. 50대 그랬는데 작년에 수술을 2번 받고 나서 올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갱년기가 처음에 폐경되시고 난 다음에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고요. 예. 그러다 괜찮으셨는데 1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뭐 갱년기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던 그런 증상과 똑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이 덜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이제 수술함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귀에 이명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력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그 약해져 있는 것도 이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이 갱년기 증상은 열이 오르고 이러는 것들이 정상적인 몸의 상태일 때는 뭐 순환이 잘 돼서 열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를 않는데 내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열도 통제가 되질 않고요. 땀도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통제가 되질 않아서 더 많이 흘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50대 호르몬 투여를 하셨을 때는 그나마 이제 부작용이 좀 덜 하신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호르몬 투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인과에서도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주의사항으로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유방암, 자궁암 검사를 하시라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그런 병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 느끼시는 증상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런 치료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 하면 이렇게 불편하신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또 이제 그걸 선택을 안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음식을 복용하시는 것도 너무 지방이 있고 짜고 매운 걸 드시면 이런 것도 좀 삼가하셔야 되고요. 예. 또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만 누워 계시고 그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생활로만 회복이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그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하시고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움이 안 되시고 계속 그러시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턱관절 치료를 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셔서 턱관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식품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이제 어느 식품 하나를 드신다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병이 오는 것은 본인이 평소 드시는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고기를 전혀 먹으면 안 된다고 야채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이 이제 일리가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식생활이 너무 많이 육류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드시는 식생활들이 어떠신가를 좀 분석을 해서 좀 지금까지 덜 드셨던 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그래서 예. 네, 지금 또 다음 분이 또 상담을 기다리고 계셔서요. 상담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 아내, 예. 네, 그럼 아내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키가 162에 네. 몸무게 52kg. 네. 나이는 50세, 네. 50세에.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아마 저 상담을 대신 하시나 예. 봐요. 네, 아주 애처가시네. 사모님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예. 네네. 배 밑으로 가, 예. 배 밑으로 아랫부분이. 네. 예, 배 밑으로 억수 차와, 예. 예. 만지면은. 네. 냉장고에 열침 넣으면 좀 처음 것 같이 차운데, 예. 예. 그래 이걸 꼰치려고 달 모욕을 예. 예, 예. 한 1년간 다녀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거든요. 그 갑자기 체중이 줄으셨나요? 아니면 늘 같은 체중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체중이 사모님이 지금 52kg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체중이 갑자기 줄으셨나요? 아니면 늘 같은 아니 예. 그게 갑자기래 갑자기 예. 아니, 체중이 몸무게가 체질이 예. 몸무게, 소양이. 몸무게. 사모님 몸무게가 늘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예. 계속 이 아. 몸무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실 때부터 이렇게 차가우셨어요? 예. 그 위에는 안 차갑고 아래 결혼을 부분 할 때는 차운 게 아니고 예. 예, 예. 한 2년 전에 예, 차왔어요. 2년 전에 왜 차갑게 됐습니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때 고생해하고 그 뒤날 또 제사가 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 이게 피로했는가 피로해 왔는가 스트레스 예. 받아서 왔는가 예. 아세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년 전에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예, 이런 한 증상이 2년 됐어요. 예, 이렇게 된 것이네요. 예. 그 일단은 예를 들어서 2년 전부터 늘 그랬던 것이라 하면 어릴 적부터 체질적인 소인이 있어서 그건 뭐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2년 전부터 그랬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2년 전부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에 어떤 장애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꼽 밑에 쪽으로, 복부 밑에 쪽으로는 혈액 공급이 좀 덜 되고 위쪽으로만 이제 열이 자꾸 나시는 경우가 예. 이런 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그럼 네, 여보세요? 전화가 고르지 못한 점 네. 죄송하고요. 박사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한방에서는 전중혈이라고 해서 아. 양쪽 젖가슴 사이에 그 혈을 전중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화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돋아다니기도 하고 만지면 되게 아파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운의 순환이 막혀서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표현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운묵과 아랫묵이 골고루 따뜻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열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순환이 돼야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죠. 보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이 자꾸 열이 나고 아랫부분은 차가워지는 차가우신 거군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개의 경우 이런 분들이 등이 좀 굽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2년 전에 아마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다가 갑작스러운 과로로 인해서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치료하시면 2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의외로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좀 나이가 네. 52세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가 또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되게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이제 호르몬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네. 현상들인데 갱년기를 모든 여성이 똑같이 겪는 건 겪지는 아닐까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심하게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심한 갱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저희들 한방적으로 얘기하는 화병이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갱년기 증상들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지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